그 다음에는 거기 이제 끝날 때 거기 바닷가 성에서 이렇게 했죠. Dort auf dem Schloss am Meer 했는데 그 다음 연도 Dort stand der alte Zecher 이렇게 해요. Dort 이렇게 되죠. 시 첫 행이나 첫 연에 같은 단어가 되풀이되면은 수사학적으로는 아나포라고 하는데요. 대단히 효과가 강합니다. 거기 바닷가 성에서 거기 섰다. 스탠드입니다. 거기 섰다. 누가? Der alte Zecher. 제혀는요 번역이 시원찮은데 술꾼 갖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보통 술꾼 하면 트링커 마시는 사람 뭐 이렇게 하는데 제혀는 정말 술을 많이 마셔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한 술꾼이 제혀입니다. 거기 늙은 술꾼이 섰다. 늙은 술꾼 누구예요? 임금님이죠.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연회 때마다 그 잔으로 마셨고 그 잔에서 술이 들어갈 때마다 눈물이 괴어올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늙은 술꾼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마셨던가 얼마나 많이 울었던가 얼마나 많이 그리웠던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늙은 술꾼 요 한 단어에서 그 모든 것이 압축되어 들어있어요. 거기 늙은 술꾼이 서서 트랑크 마셨다. 레스트 레벤스글루트 마셨다니까 이제 마실 건 뭐 포도주겠죠. 술이겠죠. 그런데 술이라고 하지 않고요. 레스트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술이라고 하지 않고 술잔 안에 들어있는 포도주가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레이벤은 생명이고 글루트는 이글이글 타는 불입니다. 석탄이나 숯같이 이글이글 타는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생명의 그 뜨거움, 요 마지막 잔 안에 있는 술은 술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마지막 생명의 뜨거운 열화인 거예요. 그리고는 und warf den heiligen Becher 던졌다. 그 성스러운 잔을. 성스러운 잔은 줄여서 말하면 성배입니다. 중세의 성배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들 너무 많지요. 근데 기사들 이야기요. 그런데 임금님에게는 이 잔이 성배인 거예요. 너무나 귀해져서 왕국을 다 물려줘도 안 물려줬던 잔이고 정말 지독한 술꾼 제혀가 될 때까지 마셨던 잔인 것이죠. 그리고 이미 벌써 보셔요. 그 지독한 술꾼 제혀하고 잔 베혀가 운이 맞아 있어요. 잔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글라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베혀를 썼어요. 제혀, 베혀. 거의 지금 같은 음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마신 다음에 그 마지막 한 모금 생명의 열기를 마신 다음에는 hinunter in die Flut 던졌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hinunter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in die Flut 플루트는 만조입니다. 가득한 물입니다. 바닷가성인데 멀리서 바다가 보이는 게 아니고 만조여서 바로 앞까지 물이 들어와 있어요. 그 가득한 물로 잔을 던지는데 그 물도 가득한 물 플루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벌써 보시지만 그 마지막 술잔에 들었던 그 한 모금을 레벤스 글루트라고 그랬죠. 레벤스 글루트하고 이 가득 찬 바닷물 플루트하고를 운을 맞춰놨습니다. 기가 막힌 어휘구사들입니다. 그런데다가 hinunter in die Flut 독일어의 I 모음은요 굉장히 속도감이 빠릅니다. 아까 예를 들면 둘레, 불레 이런 건 굉장히 깊은 모음이고 hinunter in die Flut 잔을 던지면은 이건 뭐 이제 금방 떨어지겠죠. 그래서 hinunter in die Flut 잔 하나가 그 큰 물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마지막 연을 보시면은 er sah ihn stürzen 또 er in입니다. he, him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서 똑같이 남성 명사지만 에어는 임금님일 테고 이는 잔일 테지요.
거의 동화가 돼 있다는 느낌마저 드는데 임금님은 보았다. 잔이 슈티에체는 추락하다예요. 떨어지다. 잔을 던졌으니까 잔이 추락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요. 잔이 뚝 떨어져서 트링켄. 잔이 마시나요? 사람이 마시죠. 잔이 마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잔이 트링켄 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여러분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카메라의 속도입니다. 완전히 슬로우 모션이 돼서 그러니까 잔이 바닷물 속에 싹 들어가는 순간요. 그렇게 바닷물 속에 이렇게 물이 담기는 순간을 지금 트링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잔이 떨어져서 이거 정말 번역은 뭐 물에 잠기는, 물 머금는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정말 기막힌 단어입니다. 이 트링켄은. 예. 이렇게 되는 순간을 임금님이 눈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냥 무심히 던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빠졌다 이게 아니고 눈아프게 마지막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까지 봅니다. 그 다음에는 떨어진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Und sinken tief ins Meer.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여기도 다시 sinken tief ins Meer. 또 다시 빠른 속도로요.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에는 Die Augen täten ihm sinken. Die Augen, 두 눈이 täten ihm sinken. 독일어 현재 어법으로는 Die Augen sinken ihm 이렇게 써야 됩니다. 눈이 sinken, sink니까 눈이 스르륵 안기는 거예요. 사실 싱크는 잔이 징캔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데 임금님 눈도 징캔해요. 눈도 스르르 감겨요. 그런데 더욱더 묘미가 있는 것은 테텐이라는 걸 넣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영어에는 이런 용법이 아직 있어요. I do believe, I do love her 뭐 이런 강조 용법으로 쓰이는데 독일어에는 이렇게 불필요한 do를 넣으면은 상당히 그 옛날 이야기 같은 그 옛날 고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툴레 임금님 옛날 이야기라는 게 이제 조금 드러나고 그 다음에 트랑크 이번에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생략된 것은 있는 것보다 훨씬 강조됩니다. 그래서 트랑크 아마도 임금님이겠죠. 마셨다. 근데 마시지 이제 못하죠. never가 와요. 다시는 마시지 못했다. 한 방울도 더 마시지는 못했다. trank nie einen Tropfen mehr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잔과 임금님이 완전히 동화가 돼서 얼마나 동화가 됐는지 가군에서 나타납니다. 잔은 트링켄해요. 임금님 눈은 징켄합니다. 사실은 임금님이 마시고 잔이 징켄해야 되는데 요것이 그냥 잔하고 임금님하고 완전히 동화가 돼가지고 그런 점도 대단히 놀랍고 그 다음에 보셔요. 다시 드넓은 바다 메어하고 한 방울도 더는 못 마셨다. 메어는 모읍니다. 한 방울도 더는 못 마시. 요거를 가군을 맞춰놨어요. 정말 절묘하기 이를 데 없는 어휘구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툴레가 어디일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툴레가 어디일까? 이 노래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파우스트에서 그레텐이 처음 등장할 때 나옵니다. 저녁 장면에서. 그레텐 하면은 뭐 파우스트를 다 읽지 않으셔도 정말 청순함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 그레텐의 청순함이 이 노래 하나로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레텐이 처음 등장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벗으면서 되게 연출할 때는 아주 아름다운 소박한 하얀 속옷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으로 연출을 하는데요. 그레텐이 이 노래를 한번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그레텐이 이런 꿈을 가진 소녀예요. 이런 사랑을 꿈꾸는 청순한 소녀인데, 그런데 파우스트를 조금이라도 보시거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파우스트는 비극입니다. 이 청순한 소녀의 사랑이 결국 어마어마한 비극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시 하나에서 조금 더 눈여겨보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암시가 이미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울레라는 곳은 지구의 최북단에 있다는 섬이에요. 결국 지상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은 이야기에 나 있는 정말 그 허구의 어떤 섬에 나 있는, 그렇게 해서 그 짧은 노래 하나에 그레텐의 그 아름다운 꿈과 그것이 비극으로 끝날이라는 시사를 한꺼번에 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야기 긴 서사가 들어있죠. 그러나 조금 보셨다시피 정말 그 카메라도 다양하게 잡히고 소리의 그 아름다움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발라데란 형식은 서사도 있지만 드라마틱한 것도 있고 시적인 요소도 있는데, 그것이 마치 계란처럼 알처럼 작은 형식 속에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이런 어떤 발라드의 특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시 한 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빠르게 드렸는데요. 이제 독일어로 정리해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독일어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Der König in Thule. Es war ein König in Thule, gar treu bis an das Grab. Dem Sterben seine Buhle einen goldenen Becher gab. Es ging ihm nichts darüber, er lehrte ihn jeden Schmaus. Die Augen gingen ihm über, so oft er trank daraus. Und als er kam zu sterben, zählt er seine Stätte im Reich, gönnt alles seinem Erben, den Becher nicht zugleich. Er saß beim Königsmahle, die Ritter um ihn her, auf hohem Vätersaale, dort auf dem Schloss am Meer. Dort stand der alte Zecher, trank letzte Lebensglut und warf den heiligen Becher hinunter in die Flut. Er sah ihn stürzen, trinken und sinken tief ins Meer. Die Augen täten ihm sinken, trank nie einen Tropfen mehr. Es war ein